여러분, 혹시 가장 비싸고 화려한 포장지에 담긴 모종용 흙을 잔뜩 기대하며 샀는데 막상 씨앗을 심으니 싹이 시들거나 웃자라면서 도통 자라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거인들의 진짜 싸움, 바로 시판 흙대, 자가 제조 흙과의 대결을 펼쳐보려 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장단점을 넘어서 훨씬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성품 배합토 제조업체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하게 숨겨왔던 최고의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의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워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참,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는 흙이 시판 제품인지 아니면 직접 만든 것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더 많은지 정말 궁금하네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모종을 위한 이상적인 흙이란 과연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는 단순히 흙 그 이상입니다. 갓 태어난 식물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집을 상상해 보세요. 첫째,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연약한 뿌리가 숨쉬고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기성 에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보수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스펀지처럼 물을 잘 흡수하고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물은 쉽게 배출해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해야 하죠. 마치 이유식처럼 너무 과한 성인용 음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건강해야 합니다. 잡초씨앗, 해충, 유충, 그리고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요소, 즉 통기성, 보수력, 영양분, 그리고 무균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대결 상대를 평가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링에 등장한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바로 시판용 흙, 상토입니다. 이 상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편의성이죠.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자원인 현대 사회에서 마트에 가서 멋진 포장재에 담긴 흙을 집어들고 바로 파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땅을 팔 필요도, 섞거나 걸러낼 필요도, 심지어 소독할 필요도 없죠. 마치 제조사가 이미 우리를 대신해 모든 귀찮고 힘든 일을 다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포장재에는 바로 사용 가능, 완벽한 균형 성분, 토마토 및 고추 전용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가는 지름길을 약속하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포대 속에 담긴 흙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비용,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결과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사는 셈이죠. 초보 가드너나 베란다의 상자 몇 개가 전부인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이 상토가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고 장밋빛일까요? 이제 이 아름다운 포장재 속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화려한 포장재의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판되는 원예용 흙, 즉 배양토의 거의 99%는 피트모스가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피트모스도 종류가 다릅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상부 피트모스 또는 수타의 피트입니다. 이 피트모스는 색이 옅고 붉은 빛을 띠며 매우 가볍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장점은 무균 상태이며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단점도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거의 전무하여 흙 자체가 텅 비어 있으며 산도 pH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배양토로 만들기 위해 제조사들은 산도 조절제에 돌로마이트 석회나 석회와 식물에게 필요한 초기 공급용 미네랄 비료를 첨가합니다. 또한 흙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펄라이트 스티로폼처럼 생긴 하얀 알갱이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줍니다.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버미큘라이트를 혼합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값비싼 배합토는 색깔이 더 어둡고 영양분이 풍부한 하부 피트모스나 고급 부식토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성분들의 정확한 배합 비율과 품질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조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성분을 아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요 마케팅 신화 중 하나인 만능에 대한 오해를 풀어봅시다. 만능 모종용 흙이라는 표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엄청난 타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와 올림픽 역도 선수에게 똑같은 식사를 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둘되게 좋지 않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 토마토, 가지 모종은 더 영양분이 풍부하고 밀도가 높은 배양토가 필요한 반면 빛에서 발아하는 페튜니아나 로벨리아처럼 아주 작은 씨앗들은 오직 피트모스만을 기반으로 한 아주 가볍고 거의 무게감이 없는 혼합토를 필요로 합니다. 또 배추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은 야갈칼리성 토양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채소들은 중성이나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결국 만능 배양토를 구매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최적이 아닌 그저 어중간한 평균값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물은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어떤 식물은 맞지 않는 구조나 산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실패의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텃밭이나 정원에 숨겨진 가장 큰 문제, 바로 토양 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양 산성도, 즉 pH는 대부분의 정원사나 텃밭 농부들이 신경도 안 쓰는 숨겨진 위협일 호입니다. 식물의 뿌리를 영양분을 먹는 잎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잎은 토양의 산도 pH가 특정 수준일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밭작물과 채소에게 이상적인 pH 범위는 6.0에서 7.0 사이입니다. 만약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면 이 잎이 막혀버립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어도 식물은 굶기 시작하는 거죠. 인,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멈추며 모종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토 배양토, 제조사들은 피트모스의 산도를 낮추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포장재를 보면 pH 범위가 5.5에서 6.5처럼 아주 넓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이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저렴한 흙, 저가형 상토에서는 산도 조절제인 석회를 충분히 넣지 않거나 골고루 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종 상자의 한쪽 구석은 정상적인 토양이지만 다른 쪽은 극도로 산성화된 토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문 장비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들시들한 모종만 보면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답답해하게 되는 것이죠.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소위 민, 피트, 피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상토는 상층 피트 에스팡눔 피아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상층 피트는 원래 영양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복합 미네랄 비료를 첨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되는 비료는 보통 가장 저렴한 제품이며 식물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영양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 본잎 2장 정도를 펼치는 순간 이 초기 이유식 같은 영양분은 바닥납니다. 식물들은 투입된 영양분을 모두 소진하고 곧바로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현상을 아래쪽 잎들이 연두색으로 변하다가 결국 노랗게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연약한 뿌리를 태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급하게 웃거름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상토의 유통기한, 즉 보관기간 문제입니다. 만약 포장된 상토가 창고에서 오랫동안, 특히 고온이나 햇빛이 드는 곳에 방치되었다면 내부에서는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영양 성분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양분이 풍부한 배지가 아니라 그저 아무 기능도 없는 불활성 충전재를 구매하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위협은 바로 감염입니다. 포장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조 과정은 생각보다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과 함께 곰팡이 파리, 스키아리드의 알이나 유충을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작은 검은 날벌레들은 그 자체로는 무해하지만 흙 속의 유충들은 우리의 어린 모종의 연약한 잔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이는 모종을 약하게 만들고 각종 감염 경로를 열어줍니다. 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만약 피트모스가 너무 습한 상태로 포장되면 봉지 안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러분은 포장을 열었을 때 하얗거나 푸르스름한 곰팡이 얼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흙을 살균제로 미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록병 혹은 시드름병 푸사리움. 같은 병의 원인균이 품질이 떨어지는 성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어린 모종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중에 파는 상토의 완벽한 멸균 상태를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성 배합토에 포함된 비료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료가 너무 적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과도하게 많은 경우죠. 저가형 상토를 보면 제조업체는 보통 2주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질소, 인산, 칼륨 N, pK만 넣어둡니다. 모종은 이 영양분을 금방 소진하고는 곧바로 영양 부족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결국 우리는 추가적인 지식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웃걸음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반면 고가형 상토는 종종 서서히 녹는 장기 지속형 비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에는 심어놓고 잊어버려도 된다니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어린 모종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흙 속의 높은 염분 농도가 어린 뿌리를 태워버려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충분히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을 너무 말린 것처럼 시들시들해 보입니다. 초보 농부들은 이 상황을 보고 물을 더 주게 되는데 이는 결국 문제를 악화시키고 뿌리 부패를 유발합니다. 이는 특히나 초기에는 영양이 전혀 필요 없고 단지 수분과 가벼운 구조만 필요한 씨앗이 작은 작물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상토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즉, 상토가 쉽게 굳어지고 덩어리지는 성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질의 상토는 모종을 기르는 기간 내내 항상 폭신하고 통기성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가형 피트 2탄을 주재료로 하고 팽화제 같은 배합물이 부족한 저렴한 상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물을 주고 나면 피트 입자가 뭉치고 단단해지면서 표면에 딱딱한 흙 껍질 혹은 겉흙이 형성됩니다. 이 껍질은 뿌리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며 산소는 뿌리 생장에 필수적입니다. 결국 뿌리는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밀도 높게 굳어진 상토는 물 흡수가 매우 불량하며 물을 고르게 먹지 못합니다. 물이 화분벽을 따라 그냥 흘러내려 정작 뿌리 부분은 건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랫부분에만 고여서 뿌리 썩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모종의 연약한 줄기를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겉흙을 계속 긁어주고 솎아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성장 터전이 되어야 할 상토가 뿌리가 제대로 뻗어 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려서 모종의 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시판 상토가 별로 비싸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리터 한 포대에 100루블에서 200루블 정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대규모로 생각해 봅시다. 토마토, 고추, 가지를 50포기에서 100포기 정도 키우려면 저 봉투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총 비용이 예상외로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흙을 만드는 비용과 비교해 볼게요. 만약 따로 텃밭 흙이 없다 하더라도 좋은 흙 한 포대 가격은 저렴합니다.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같은 대용량 포대도 가격이 아주 합리적이죠. 퇴비나 미생물 비료, 즉 유기물이 가장 비싼 재료이긴 하지만 사실 필요한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가 배양토 1리터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상토보다 보통 2배, 심지어 3배까지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재료를 구매하는 초기 투자 비용은 특히 많은 양의 모종을 키울 경우 아주 빠르게 회수됩니다. 절약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흙을 직접 만들 시간도 여건도 안 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시판 흙은 무조건 실패라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시판 배양토라 해도 충분히 손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반드시 흙의 수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건조하다면 물을 골고루 뿌려 촉촉하게 만든 뒤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너무 젖어 있다면 비닐이나 얇은 곳에 펼쳐서 적당히 말려줘야 합니다. 둘째, 흙의 구조를 개선해줘야 합니다. 좋은 흙이라도 저는 항상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를 10에서 20% 정도 첨가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더욱 폭신하고 배수가 잘 되게 되어 뿌리가 확실히 좋아하게 됩니다. 셋째, 영양분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양질의 분변토, 즉 바이오 휴머스를 10% 정도만 소량 첨가하십시오. 이것이 모종에게 살아있는 유기농 영양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피토스포린이나 다른 생물 살균제 용액을 흙에 흠뻑 뿌려주십시오. 이는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을 심어주어 병원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치들이 여러분의 파종 성공 확률을 확실히 높여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 직접 만든 흙 배양토, 이 링에 오릅니다. 이 흙의 철학은 바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배양토를 만들면 여러분은 흙의 창조자가 됩니다. 어떤 재료를 어떤 비율로 넣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기본 흙을 선택하는 것부터 소독하고 영양분을 더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합니다. 해충, 유충이나 맞지 않는 산도와 같은 불쾌한 변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딱 맞춰진 이상적인 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용 흙이 필요하다면요, 더 영양가 있게 만듭니다. 페튜니아용이라면 최대한 가볍고 통기성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실험하며 당신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당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생각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흙에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난 모종을 볼 때의 그 만족감은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직접 배합토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이 되는 흙, 즉 베이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텃밭 흙, 즉 밭흙입니다. 이 흙은 좋은 작물, 예를 들어 녹비 작물이 자랐거나 병충해가 없었던 깨끗한 밭에서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자나 토마토를 심었던 발에 흙은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떼열 흙 또는 숙성된 흙입니다. 떼어낸 잔디층을 1년에서 2년간 쌓아 썩혀 만든 것인데요. 이 흙은 구조가 매우 단단하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부엽토입니다. 주로 자작나무, 단풍나무 또는 피나무 등의 화렵수 잎이 썩어 만들어집니다. 부엽토는 매우 가볍고 푸석푸석해서 연약한 어린 모종에 사용하기 이상적입니다. 화렵수가 많은 숲속에서 흙을 채취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임간 부엽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기본 흙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를 깎거나 무거워서 질척거리는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흙은 반드시 부슬부슬하고 입자 구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모든 흙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과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접 흙을 만들어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계가 바로 소독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애써 키운 모든 모종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원이나 산에서 가져온 흙에는 잡초씨앗, 해충알, 그리고 각종 곰팡이 포자 같은 골칫거리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열 처리, 즉 고온 살균입니다. 흙의 수분을 약간 준 상태로 오븐에 넣고 90도 정도의 온도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물이 끓는 찜기에 넣고 1시간가량 쪄주는 수증기 소독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해로운 미생물뿐만 아니라 흙 속에 있던 유익한 미생물까지 모두 죽는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는 냉동 소독, 즉 얼렸다 녹이기가 있습니다. 흙이 담긴 자루를 강한 추위에 여러 번 노출시켰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100% 완벽한 소독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 소독입니다. 흙에 과망간산 칼륨 희석액이나 전용 살균제 농약을 사용해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소독을 마친 후에는 흙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때 피토스포린 같은 유익균 활성제나 미생물 제제를 사용하여 좋은 박테리아를 흙에 보충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본 흙을 소독했으니 이제는 그 구조를 개선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흙이라도 화분처럼 제한된 공간에서는 쉽게 단단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을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소위 토양 계량제 또는 배합토 재료를 사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고 효과적인 재료는 펄라이트와 버미큘라이트입니다. 화산 유리질로 만들어진 펄라이트는 흙을 아주 가볍고 폭신하게 만들고 뭉치는 것을 방지하며 뿌리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버미큘라이트는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광물입니다. 물을 과도하게 흡수했다가 식물에게 서서히 돌려주는 역할을 하여 과습과 건조로부터 모두 식물을 보호해줍니다. 보통 전체 흙량의 10%에서 30% 정도를 섞어줍니다. 또한 굵은 입자의 강모래를 배합토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토 성분이 없는 깨끗한 모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코코피트 역시 훌륭한 배합 재료입니다. 코코피트는 살균 상태이며 보습력이 좋고 흙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건강하고 폭신한 토양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묘목을 위한 제대로 된 영양 뷔페를 차려줄 시간입니다. 바로 영양분을 추가하는 작업이죠. 시판 상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화학 비료와는 달리 우리는 유기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잘 숙성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지렁이가 유기물을 분해하여 만든 부산물이죠. 지렁이 분변토는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영양분과 함께 토양 건강과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익한 토양 미생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전체 흙량의 10에서 30% 정도를 섞어 사용합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지로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완전히 부숙시킨 완숙 퇴비 또는 부엽토가 있습니다. 하지만 덜 썩은 생거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묘목의 연약한 뿌리를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과 미량 원소의 공급원이며 토양의 산성도를 약간 완화해주는 목재제 나무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흙 한 통, 즉 한 양동이당 한 컵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유기농 영양분은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묘목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배합토에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산도 pH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도는 작물 생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 기준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는 그 자체로 각기 다른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틀근 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이나 알칼리성일 수도 있고요. 만약 피트모스를 첨가한다면 피트모스는 거의 예외 없이 강한 산성을 띱니다. 이 배합토의 산도를 최적의 수치로 맞추기 위해 우리는 산도 교정제, 중화제를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고 안전한 중화제는 바로 돌로마이트 석회입니다. 돌로마이트 석회는 단순히 pH를 정상화시키는 것 외에도 흙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잿가루, 목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잿가루는 작용 속도가 빠르고 칼륨 성분이 높기 때문에 사용량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언제 중화 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pH, 시험지나 전용 전자 측정기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합 성분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성도가 높은 피트모스를 넣었다면 중화제는 필수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흙 한 통, 약 10리터 기준에 돌로마이트 석회 한두 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첫 번째 흙 배합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배합토의 이름은 만능 채소 배합토입니다. 이 흙은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소 모종을 키우는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기본 베이스로 미리 준비하고 소독해둔 밭흙 또는 잔디흙을 이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잘 숙성된 완숙 퇴비나 고급 유기질 비료, 즉 상급 지렁이 분변토를 1의 비율로 넣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종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흙의 통기성을 높여줄 재료 1의 비율을 추가합니다. 이 재료는 굵은 강모래, 농업용 펄라이트 혹은 이 둘을 반반 섞은 혼합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펄라이트는 흙을 가볍게 만들고 모래는 흙의 보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재료를 완전히 균일해질 때까지 매우 꼼꼼하게 섞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배합토 10리터 한 통을 기준으로 채로 걸은 고운 나무재 약 1컵을 추가합니다. 나무재는 칼륨과 미량 영양소의 공급원이 되며 흙의 산도를 약하게 알칼리성으로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대부분의 채소 재배에 완벽한 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까다로운 식물이나 페튜니아, 로벨리아, 유스토마처럼 씨앗이 아주 작은 식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에게 저희의 일반적인 만능 배합토는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새싹들이 표면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들은 최대한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살균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특별한 에어리 혼합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재료는 밭흙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산성중화 피트모스입니다. 이 피트모스를 2비율로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용 펄라이트 1비율을 추가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가벼운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래가 아닌 펄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수분 보유력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리 불리고 물기를 짠 코코넛 상토를 1비율 더합니다. 초기 단계의 새싹에게는 영양분이 거의 필요 없으므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혼합토는 매우 가볍고 부드러우며 살균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씨앗이 훌륭하게 발아하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에서 뿌리가 완벽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직접 흙을 배합할 때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피하실 수 있도록 가장 흔한 오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갓 나온 생거름이나 덜 숙성된 미성숙 퇴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종의 뿌리를 태워 죽이고 흙에 온갖 병원균을 유입시키는 확실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지늘기 많거나 너무 무거워서 물 빠짐이 나쁜 흙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흙은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질식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모종이나 어린 식물은 과잉 시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게 키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오류는 건축용이나 차해석장에서 나오는 너무 고운 모래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모래는 불순물이 많고 흙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듭니다. 반드시 입자가 굵은 강모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흙 소독 단계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흙이 아무리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여도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에 단 몇 분만 투자하시면 몇 달간의 노고와 함께 앞으로 키울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소중한 식물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긴 비교 분석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 선택지마다 활용 분야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시판 흙 상토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재료 보관할 공간이 없거나 혹은 몇몇 식물만 심을 계획이신 분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시판 흙은 늘 복불복 운입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검증된 제조사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흙을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반면
직접 흙을 만드는 자가 배합토는 전문적이고 신중한 재배자들의 선택입니다. 자가 배합토는 품질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며 특정 작물에 맞춰 배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크고 최종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식물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원이나 텃밭 가꾸기에 진심으로 임하며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직접 배합토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시판되는 상토는 본질적으로 마케팅의 산물입니다. 편리하고 빠르지만 위험 부담이 크고 종종 터무니없이 비싸죠. 반면 직접 만든 흙은 여러분이 직접 품질을 통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튼튼한 모종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조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보기 좋은 흙 포대의 원가는 말 그대로 푼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화려한 포장과 물류, 그리고 광고비입니다. 사실 가장 좋고 생명력이 넘치는 영양 만점의 흙은 이미 여러분 발밑이나 가까운 숲속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채취하고 배합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가 공유하는 다른 정원 가꾸기 팁들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이번 시즌에는 여전히 시판 상토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흙을 만들어 보시기로 결심하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검증된 흙배합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 봅시다.